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빈후드 마켓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고가로는 7.76, 현재는 7.32, 많이 상승해주고 있죠. 오늘 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도 올라가고, 마이크로스트레이트죠. 뭐 거의 9%, 11%, 메라선 요 종목도 7% 상승해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쪽하고 그 다음에 은행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합니다. 금융 쪽.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켓, 로빈후드 마켓 종목은 금융 서비스 관련 이제 종목이라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종목은 로빈후드 마켓 종목은 이제 좀 이 회사에 대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주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주식, 암호화폐, ETF 등 금융 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반의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로빈후드가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로빈후드 마켓 종목은 미국 금융 서비스 회사로 주식, 상장 지수 펀드, 암호화폐 수수료 없는 거래를 촉진합니다. 하여튼간 이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상승해주고 있어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술적 관점부터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아시죠?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드릴게요. 네, 코인 쪽에 최근에 54,000달러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하다가 오늘 급격하게 좀 반등을 해주셨죠. 최근에. 그리고 이것도 많이 올라가 주지. IBIT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9.38%. 요거 ETF잖아요. 비트코인 선물 ETF.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슈가 있죠. 트럼프 피격 소식에 따라서 그 소식 이후에 그 시장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볼까요? 뭐 재료는 아시겠죠?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금융,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근데 그 이슈는 트리거가 된 게 아무래도 트럼프 피격의 이슈가 좀 있어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슈라고 해야 되나?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어요. 뭐 재료는 아시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기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월봉에서 이거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계속 올라가죠. 월봉에서도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월봉에서 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주봉에서도 올라갈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서 올라가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추세선 돌린 거죠. 추세선은 돌린 종목이라 가지고 우선은 봅시다. 상승 추세선을 긋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냐면 하락 추세선은 이미 돌린 종목이라서 그런 상승 추세선 한번 그어볼게요.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 종목 자체가. 최근에 2023년 11월 17일부터 몇 프로 정도나 올라갔을까요? 오. 이게 올라가는 게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우선 퍼센티지로 봅시다. 변동성.
와우, 200%가 날아가고 있네. 네, 11월 16일이 이제 7.91달러로 최저가였는데 지금은 뭐 고가로 24.28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주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선을 그어 볼게요. 그리고 200%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강한 거죠. 여기서 살짝 조정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좀 조정받았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짝 후 조정받았어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서 지지한 거죠. 요 라인에서 전저가를 깨지 않고서 뭐 전저가를 깨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겠죠. 이런 데가 이제 지지 라인이니까 그쵸? 보이시죠? 네, 요 전저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눌렸는데 여기 요 자리 전저가를 깨지 않고서 그냥 확 날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7%대 상승하고 있는 거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크게 뭐라고 할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공매도. 공매도 비중은 좀 있는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9, 6, 6, 10. 이 정도면 공매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있긴 있었네. 7월 10일 날. 7월 10일.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때 공매도 때리면서 떨어졌네. 그런데 오늘은 이게 공매도로 해서 영향을 좀 줘요. 종목의 영향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슈가 있어서 재료가 있어서 확 올라온 거죠. 어휴. 근데 이거 올라갈 때 미상한 잔고 물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게 공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요. 그 얘기는 이제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혹시나 이 종목에 대한 뭐 악재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미상한 잔고량이 좀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좀 하락할 적에 좀 문제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그런 건 아니까 아직까지 뭐 악재가 터진 거는 아니니까. 네, 현재로서는 뭐 크게 문제 추세가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지지했잖아요. 이 라인에서 지지하고서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저항대 맞고서 조정 준 다음에 이제 눌림목 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하고 이 자리에서 지지한 상태에서 그 상승 반격형 캔들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관련 좀 시장 반응이 예, 좋게 나와서 네, 상승하고 있는 거죠.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플래그 패턴을 준 것 뿐인 거지. 여하튼 간에 뭐 공매도는 좀 강하게 있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지금은 기술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크게 무너진 건 없어서 아직은 살아있다 라고 봐야죠.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무너지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는 지금 그래도 약간 우상향 쌍바닥의 모양새의 플래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만약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죠. 근데 빠져도 여기서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걸리게 되면 이게 밀리거든요. 이게 약간 밀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밀리는 것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매우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뭐 공매도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공매도로 인해서 빠지는 건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강하다 이런 좀 말씀드려보고
PBR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2.84네. 2.84 정도 되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 우선 기술적 관점을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도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약간 저거 있잖아요. 뭐 영웅문 같은 그런 느낌? 그쵸? 모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식, 암호화폐, ETF 등의 금융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HTS를 제공하는 기죠.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식 거래도 할 수가 있고 암호화폐도 거래할 수 있고 ETF도 거래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올라간 이슈도 뭔지는 아실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재무 상태를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재무로 보실 때,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재료 관점도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쪽이 좀 올라갔다. 근데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로 후에 비트코인이 점프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뭐 그렇죠. 그러면서 로빈후드가 이제 올라간 거고, 이제 재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무는 이제 최근 재무 발표가 5월 8일자인데 그다음에 8월 7일이 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순에 실적 발표. 이렇게 보면 약간은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죠. 설명은 해드릴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제가 정리한 것 같다가 아웃라인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단위는 밀리년 100만 달러 단위고, 우선은 자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자산 규모가 460억 정도이고요. 부채가 39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은 자산 대비 85%예요. 약간 좀 높죠. 근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저 금융 서비스 쪽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높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 체이스 은행 기업, 여기 JP 모건 아시죠? 부채 비율이 92%. 코인베이스는 부채 비율이 98%입니다. 로빈 훗 마켓 이 종목은 부채 비율이 85. 요쪽 금융 서비스를 좀 하는 기업들이 좀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거는 뭐 업종상 그럴 수가 있으니까. JP모건은 이제 자본율이 8%고 코인베이스는 자본율이 2%입니다. 로빈훗 마켓의 그 자본율은 15%. 아직까지는 그 자본 잉여금은 있어요. 자본 잉여금이 부채가 지금 392억이죠. 392억 달러. 자본 잉여금이 121억 달러 정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될 회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잉여금이 결손금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 노력하고 있는 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개선되어지는 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그 매출액은 6억 1,800만 달러죠. 6억 1,800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게 밀리언이니까 좀 계산을 해드릴게요. 하나로 한국 돈으로 8,528억 원. 8,528억
4천억 원. 4천만 원. 그래, 이렇게 합시다. 8,528억 원 정도. 8,528억 원. 8억 4천만 원. 852억.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꼬이지. 8,528억 원. 그렇게 보죠. 매출이. 근데 매출에서 그 요 회사는 영업이익률은 없고요. 그냥 이제 회사의 어떤 특성상 순이익률만 계정이 있어가지고 그 순이익률이 얼마냐면 1억 5,7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순이익이 25.4%예요. 25.4%. 순이익률이 25.4%면은 괜찮죠. 근데 금융 서비스가 순이익률이 꽤 되긴 해요. 이게 보니까는 은행 쪽도 JP모건이 순이익률이 32%고요. 코인베스가 순이익률이 71%. 로빈훗 마켓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종목의 순이익률이 25%.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10%는 넘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아웃라인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직접 볼게요. 재무제표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약간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최신이에요. 그 최신 분기 2024년 되어 있죠. 여기가 2023년.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어요. 317억 달러에서 45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요거죠. 이건 커런트고 요거다. 323억 달러에서 460억 달러로 자산이 증가했고요. 부채 비율도 256억 달러에서 392억 달러로 부채 비율도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자본 쪽도 증가했죠. 66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거는 자본잉여금 쪽은 약간 증가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승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승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안정화된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된 지가 2021년에 상장돼서 지금 뭐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4년 차입니다. 상장한 지. 그래서 이게 결승금이 54억 4,600만 달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52억 8,900만 달러예요. 그래서 약간 결승금이 줄어들었어요. 요거는 긍정적이죠. 결승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라서 긍정적이고. 요건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그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그 4억 4,100만 달러에서 6억 1,800만 달러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순이익으로만 나오는데 순이익이 이전 분기에서는 손실이었어요. 5억 1,100만 달러가 손실이었는데 이번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7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을 한 부분. 흑자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결승금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재무가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나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개선되어지는 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결승금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그동안 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막 빠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거죠. 나아지고 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현금흐름표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재무가 안정된 건 아니거든요.
영업 활동 현금이 플러스였다가 다시금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죠. 최근 분기가.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럴 수는 있어서.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회사가 아직까지 안정된 회사가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이제 투자 활동 현금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서 괜찮고. 그리고 파이낸셜 그거 재무 활동 현금은 마이너스 나와서 괜찮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 기말 현금성 자산은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뭐 우선은 뭐 현금으로 펴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뭐 너무 나쁜 거 그 정도는 아니죠. 너무 나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아직까지는 네, 회사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는 회사는 아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85달러였던 회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죠. 반등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어떤 회사가 약간 이제 정상화 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술적 관점으로 올라갈 적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뭐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그 플래그여서도 살아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는 아실 거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도 좀 개선되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상승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가 무너진 게 없잖아. 무너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괜찮긴 하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 종목의 그 약점은 뭐냐면은 뭐 재무도 좀 개선되어지는 게 있고 개선되어지는 거지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개선되어지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차트도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약점은 그거죠. 이게 이 회사는 차트가 무너지면 안 돼요. 추세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좀 위험 관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리스크 관리를 하죠. 리스크 관리 안 하는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긴 하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약간은 좀 펀더멘탈이 좀 받쳐주는 건 있어요. 아예 그 펀더멘탈을 전혀 안 받쳐주지는 않으니까. 제가 뭐 종목 분석하다 보면 진짜 펀더멘탈이 좀 위험한 종목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받쳐주는 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트럼프 관련된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뭐 재무적인 부분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기술적 관점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소개들을 해드렸고 어떤 회사인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아, 그 다음에 뭐 재료 관점도 말씀드렸고 근데 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이에요. 주가를 약간 부양시킬 수 있는 모멘텀의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항상 펀더멘탈을 잘 생각하시고요. 근데 캔들도 그건 있었어요. 이 캔들 자체가 저거잖아요. 지지한 자리에서 그 상승 반격 캔들 나왔잖아요. 뭐 오늘처럼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 반격형 캔들의 그 지지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어서 무너진다면 뭐 악재가 터지게 되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떨어지긴 하겠죠. 전저가 깨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캔들 기술적 관점으로서도 네 상승 반격 캔들 나온 상태인 상태에서
오늘 뭐 이 회사의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 그냥 호재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그러긴 하죠. 그렇죠? 예. 트럼프의 어떤 이제 피격 관련된 암살 시도 관련된 그런 이슈니까 호재라기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응하는 것 자체로만 본다면 네, 호재이긴 하죠. 뭐 호재네 악재네 하러 봤을 때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쵸.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너무 또 깊게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는 생각되시면 네, 돈가치 유튜브에 와주시고요. 와주셔서 여기에 멤버십 가입 버튼 한번 눌러서 멤버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하는 방송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좀 관련된 종목을 좀 볼까 싶어가지고 로빈홀 마켓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코인베이스를 원래는 좀 보려고도 했었는데요.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근데 이거 너무 직접적인 그 종목이라 가지고 굳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겠구나 아실 건데, 근데 로빈훗 마켓 종목은 약간 이제 직접적인 비트코인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한 발 물러선 네,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컨센서스 대비 매출도 다음 분기에 증가한다고 하네요.